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기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일주는 특징이 우리가 보통 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황구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무기토가 이제 황색이니까 황색에다가 이 지지에 있는 사화가 뱀이니까 황구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황구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또 이 기토가 논밭이거든요. 논밭에 있는 뱀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일주는 육식갑자 중에서도 예, 굉장히 손에 꼽힐 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활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동성이나 활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항상 움직이고 항상 돌아다니고 바쁜 그런 형상을 보이는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논밭에 있는 구렁이 뭐 쉽게 말하면 그것이 집이 없잖아요. 뱀은 그러니까 집이 없는 상태 보통 쇠라든가 이런 거는 둥지가 있지만은 뱀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그리고 또 논밭에 있는 구렁이니까 논밭에는 뭐 개구리나 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먹을거리가 풍족해서 대체적으로 기사일주는 식욕이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것이 물상적으로 기사일주를 우리가 해석할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사 중에는 무토도 있고 경금도 있고 병화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 경금의 속성, 그러니까 이 사중 경금은 우리가 보통 그냥 금이 아니고 재련된 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녹아있는 그런 금에 그래서 쇠가 잘 재련되어 있는 상태니까 보통 기사일주들은 이제 그 노래와 굉장히 인연이 있거나 노래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은 뭐 목소리가 좋은 사람 뭐 성우라든가 또는 성악가 뭐 이런 직업군과도 굉장히 인연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노래와 관련되는 데서 재능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토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급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제성이 잘 나오니까 욕심도 많고 순발력도 좋고 어떤 이익에 집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바람둥이 기질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금은 재련된 금으로서 뭐 재능으로는 뭐 목소리가 좋다든가 성악가든가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인정도 많지만 굉장히 변덕스럽고 히스테릭하고 그런 면을 보이는 것이 기사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지장간에 있는 여러 성분들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급제성과 또 상관성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 중에는 병화가 가장 크게 나오니까 정인성 이 병화의 속성이 정인이니까 굉장히 학문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사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무경병 중에서 병화가 본기니까 이게 제일 강력하게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학문 같은 걸 좋아하고 또 도덕적이고 사람이 그 다음에 종교나 인내심의 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종교와도 깊은 인연을 갖게 되고 또 참을성이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기사일주는 천간에 있는 기토는 음토가 되고 지지에 있는 사화는 이게 이제 양화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외음 바깥에는 이제 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양한 이런 구조가 돼서 이런 구조는 굉장히 이제 그 인덕이 좋다든가 또 천우신조하는 그런 복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천을귀인을 만나는 것 비슷한 그런 복록 천우신조의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일주는
이 가장 큰 게 이제 간목, 이 간목이 사화에서, 간목은 이제 해묘 미에서 삼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화는 병지가 돼요. 근데 간목이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이 병지에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관이 역마에 있다는 얘기예요. 병지에 있다는 것은 역마에 있으니까 돌아다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동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직업적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다니거나 먼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동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그 먼 곳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가 거리가 좀 먼데 이런 데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이사가 굉장히 잦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사를 많이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집안에 가만히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에는 특히 남편을 만날 때 천리 밖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인연이 천리 밖에 있다, 또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인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기사일주는 신살로서 가장 큰 여러 개 신살이 있는데, 뭐 곡각살도 해당이 되고 뭐 이렇게 금신이라든가 이런 거 되지만, 가장 큰 특징이 기사일주는 신병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아픈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종교라든가 무속이나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기사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사일주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리를 끄는 그런 속성을 가진 일주죠. 그러면 이러한 기사일주가 여기에 을사년에 그러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사일주가 을사년이 잘 맞는 운이냐는 것이죠. 을사년을 이제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을사년에 아주 효율적인 해냐,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을목은 우리가 편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화는 이제 정인이죠. 이런 구조에서 이제 을목 편관이 정인을 달고 들어온 그런 해가 되는데, 이게 좋은 해냐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이해타산적이고 인정도 많고 변덕도 많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재물에 집착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을사년에 잘 맞느냐는 것이죠. 이걸 이제 따져보면은 금년의 기륭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먼저 이런 경우에는 을사일주에 기사일주가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사주 내에 이 을목의 뿌리에 해당되는 묘라든가 인이라든가 진이라든가 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을목이 편관 7살인데 현재는 이제 뿌리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위력이 크게 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주 내에 만약에 지지에 강한 목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뭐 그렇게 많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을사일주, 왜냐, 이 편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모로 기본적으로 기사일주가 을사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년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사주의 지지나 천간에 또 본 사주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 자체 기사일주와 을사년과의 관계만 본다면은 직업적으로는 다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관이 들어와서 제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제복되는 어떤 글자가 다른 글자, 뭐 경신금이나 이런 게 있지 않다면은 일단 불리한 해가 되기가 쉽고요. 또 학업을 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를 못 받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사일주의 을사년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애에 관련되는 일들은 좋을 수가 있고,
있고요.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은데 뭐 쇠모다 건강이, 그러니까 썩 좋은 해는 아니죠. 칠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도 역시 썩 좋은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소 불리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일주는 을사년이 요 자체만으로만 비교한다면은 굉장히 다소 부진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또는 불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사일주가 이제 기사일주와 을사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사일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 내에 연과 월과 시에 또 다른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는 사람, 그 갑이나 을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기사일주의 을사년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간에 만약에 병이나 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또 여기에 뭐 갑이 있다든가 하면 안 좋지만은, 그렇지만 않다면은 병정이 있는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토나 기토가 있는 경우,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나쁠 거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 신이 있는 경우, 경이나 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좋은 해가 될 수 있는데 경이 있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신이 있는 것보다는 경이 있을 때가 훨씬 더 좋고,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데 갑이나 을이 또 있어도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금이 있으면은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계수가 있는 경우, 천간에 임계수가 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해가 될 수 있어요. 임수나 계수가 천간에 있다면 이것은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을사년이라는 게 을목이 편관이 돼 가지고 왔거든. 그러면 재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해가 될 수 있다. 임계수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지지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다면은 기사일주가 을사년인데 만약에 원사주에 신이 있다든가, 또는 그 해수, 그죠? 해수가 있다든가, 요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뭐, 썩 좋은 해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을사의 지지의 사화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 나쁜 경우는 어쨌든 좀 번거롭고 불편할 수가 있는 게, 인이나 신이나 해가 있을 때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사일주 자체가 매우 강한 일주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는 형충회합하는 어떤 일들을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데, 지지에서도 만약에 기사일주가 여기 사나 유가 있다, 지지 어딘가에 이렇게 사나 뭐 축, 또 유, 이런 것이 있으면, 사가 있을 때는 뭐 빼고요, 이미 사가 있으니까 유나 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을사년이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뭐 여기에 사가 있었든가, 뭐 또 여기에 유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랬다면은 을사년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일주의 을사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